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벌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종 동지,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 수온 푹 동지. 나는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장군 77돌세 점하여 총비서 동지와 주석 동지, 위et남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공화국 창건 후 지난 77년간 위et남 인민은 위et남 공산당의 영도 밑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존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위et남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이 당 제13차 대회가 제시한 현대적이며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2019년 3월 하노이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대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총비서 동지와 주석 동지가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9월 2일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적 현판이 러시아 과학원 시비리 분원 과학자 회관에 모셔졌습니다. 사적 현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11일 러시아 과학원 시비리 분원 과학자 회관을 다녀가시었다. 이런 글발이 저문과 로문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8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주 정부, 과학원 시비리 분원, 외무성 노보시비르스크 주재 대표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인사들, 국제주의 전사 노비첸코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축하 발언이 있은 다음 사적 현판이 제막되고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십 년간 맡겨진 처소에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 헌신의 성실한 땀방울을 묵묵히 바치고 가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장평철, 방서연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이 차는 지난 30여 년간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과 우편물 채송을 위한 운행길을 달려온 여기 평양 우편국 운수작업반 운전사인 고봉춘 동지의 차입니다. 우편통신차는 여러 번 바뀌었어도 그는 수십 년간 어느 하루도 운행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환갑 나이가 훨씬 넘었지만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채송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급의 국가수준도 안겨주고 이번에는 경리동의 시아나 채살림집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국민으로서 내 맡은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시적으로 물림녹화 사업에서 앞장선 단위의 하나인 여기 만경대구역 물림사업소에는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신옥화 동지를 비롯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일하고 있는 동지들이 여러 명이나 됩니다. 우리 일은 정말 이걸 사람들 눈에 띄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거 내가 심고 가보는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때 제일 기쁩니다. 이모스에 일해서 제가 이렇게 3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몰림사업소에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우리 판자동지랑 신옥화동지랑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이 꽃과 나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가는 우리 기능공 동지들의 그 마음과 정신세계가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여기 영송 베어링 공장 대형 직장 정밀 작업반의 리형애 동지는 연마공으로 40년간을 일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창립된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오는 그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졸실이 오게 되는 정밀 베어링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수십 명의 능력 있는 기능공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첫 아침, 평범한 노동자인 자기를 공로자, 러러 혁신자로 내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 촬영장으로 불러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은정을 가슴에 안고 그는 오늘도 자기 맡은 처소에서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의학대학병원에도 20년, 30년 이상이나 환자 치료에 정성을 바쳐가고 있는 간호원, 간호장 동지들이 무려 7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현재까지 환자 치료에 정성을 바쳐가면서 그 어떤 명예나 버스도 바람이 없이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 병원을 찾는 사람들뿐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간호장 어머니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대체로 태어날 때 찾아와서 정말 치료 잘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간호원들 생각이 저절로 나곤 합니다. 우리 간호원들은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피도 소숨없이 바치고 진짜 정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바치면서 묵묵히 하는 간호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 직종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 간호원들을 보면 머리가 수그러지고 존경심이 갑니다. 여기 발전소의 용해 게시판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발전소 혁신자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발전소에서 30년 이상 일해오는 오랜 기능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런 종업원들이 발전소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수십 년간을 묵묵히 일해온 이들 모두가 오늘날 생산 정상화의 기둥으로 되고 있고 단위 발전의 큰 비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내가 발전소에서 30년 동안 일했다니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직업에서 얼마나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처소에서 어떻게 일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소를 떠밀고 나갈 새세대 전력 생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자기 맡은 처소에서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이어가는 이런 근로자들이 있기에 조국 번영의 처석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반인륜적 대량 학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처럼 제 땅에서 일어난 자연재해까지 타민족 말살의 기회로 삼고 광란적인 살육 만행을 벌려놓은例는 없었다. 1923년 9월 1일 돌발적으로 일어난 대지진과 그로 인한 화재로 하여 도쿄, 요코하마를 비롯한 일본의 간도 지방은 불바다로 폐허로 화했으며 수많은 사상자,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고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런 구제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인하여 조성된 심각한 사회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에 대한 학살 만행을 조작하였다. 언론기관들을 내세워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전멸시키고 일본을 빼앗으려 한다는 허위와 기만에 찬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민족적 대립 감정을 격화시켰으며 도로에 나타나거나 가옥 및 기타 장소에 숨어있는 조선인들을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모조리 살해할 것이라는 살인 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대와 경찰은 물론 자경단, 청년단과 같은 오용단체들까지 사람잡이에 미쳐 돌아가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간또 대지진을 계기로 감행된 조선인 살육 만행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나 몇몇 고위 인물들에 의해서 꾸며진 개별적인 테러 행위가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출로를 타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고취하는 데서 찾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 범죄였다. 일본 사무라이 고유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준 간또 조선인 학살 사건은 마땅히 이미 오래전에 그 진상이 밝혀지고 주모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일본 당국은 간또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느니 역사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느니 하면서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의 수법 그대로 반공화국 모략 선전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청년과 제일조선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자국민들을 재침야역 실현의 동조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인터넷에 제일조선 국민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나돌면서 간또 조선인 학살 사건 때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과 권익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 해도 우리는 간또 조선인 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이 조선 민족에게 저지른 가지가지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일본 당국은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 의지를 똑바로 알고 이제라도 조선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체 110일 2022년 9월 1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창건 77돌째 즈음에서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축전을 싣고 농사와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은 올해에 특별히 중시하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는 데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태풍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 쓴 글과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센바람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한 경보가 발령된 소식을 싣고 중앙의 강력한 지도와 방전은 지방공업 현대화의 빠른 추진과 훌륭한 결실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의 하나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 도시군의 일꾼들이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 문제 해결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 도와 시, 군에서 기마군의 경험을 따라 배워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혁명박물관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 시기관을 찾아서 쓴 기사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당의 용도를 끔찍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뚜렷한 생애 자옥을 새긴 열사들의 유해가 신미리 애국 열사릉에 새로 안치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적 현판 제막식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소식과
모든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정치의식 수준은 당생활 연한이나 직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예수령과 평범한 사람의 인상 깊은 화폭을 되새기며 쓴 기사를 싣고 전 세대 당원들의 투쟁 기풍으로 일어나가고 있는 강기 뜨락대로 부속품 공장의 당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8월 17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진 감 높은 한생에 대한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시련과 인간의 성장 이런 제목의 기사와 조국이 감 높은 칭호로 내세워준 공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과학기술 보급길 운영을 실속 있게 해나가는 것은 당 조직들 앞에 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여러 단위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과학기술보급관리연구소의 주최 밑에 2022년 과학기술 보급원 강습이 국가망의 새세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황금산의 노래가 끝없이 울리는 곳에서 이런 제목으로 연탄군을 돌아보고 쓴 기행과 소개 기사들을 싣고 간또 대지지를 계기로 감행된 일본의 조선인 살육 만행을 폭로해서 발표한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신용 코로나 비루스의 주요 표적을 소개한 자료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공화국 정권의 무한대한 힘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et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보내신 축전과 선봉산 림시 비밀 근거지를 라선시의 일꾼들,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연일 답사한 소식, 그리고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에서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도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적 현판이 러시아에서 제막된 소식과 신미리 애국 열사릉의 열사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 쓴 기사와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센바람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한 경보가 발령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금성 뜨락도로 공장 김역 청년돌격대 대장 박진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소개 기사들을 싣고 각지 비상방역 부문에서 전 사회적인 방역 준수 기풍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강계시의 종합적인 약국이 새로 건설된 소식과 뿌리 이런 제목의 실화를 싣고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et남 국경절을 맞으며 쓴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